안녕하세요. 경혜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경혜여고 언박싱 언어 교사 김영민입니다. 오늘부터 교과서 158페이지부터 171페이지에 걸쳐 있는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올바른 발음과 표기, 그중 첫 번째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의문의 변동 단원은 여러분이 수능을 치는 그날까지 혹은 대학에서 교양국어를 배우는 날까지 아마도 계속 만나게 될 단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공부해 두지 않으면 매우 힘들게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어렵기도 하겠지만 무작정 암기하려고 덤비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도 국어 문법을 정복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먼저 교과서 160페이지 국어 힘 깨우기에 있는 생각 열기를 함께 봅시다. 올바른 발음이나 표기와 관련되어 5가지의 퀴즈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각자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확인해 볼까요? 1번은 넓고가 되겠네요. 넓고 넓은 푸른 바다. 2번은 네, 이렇게 표기해야 하죠. 깍두기가 부족하면 더 드립니다. 3번 송현아, 이따가 공원에서 만나자. 주의해야 할 것은 이따가가 무조건 잘못된 표기가 아니라는 것,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4번은 자고 일어나니 감기가 씻은 듯이 나았다. 5번 올해 스승의 날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기로 했다. 자, 여러분은 몇 가지를 맞췄나요? 모두 우리말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읽고 표기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어때요? 만만치 않죠? 조금 전 3번에 이따가와 이따가만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이따가는 동작이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뀜을 나타내는 어미 다가가 붙은 형태고요.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라는 의미를 지니는 부사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발음을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억지스럽게 했지만 사실 이따가와 이따가는 발음이 같은 부분이에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나머지 2페이지에 제시된 해설은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별도로 첨부하는 PDF 파일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셨으면 해요. 알았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161페이지입니다. 국어의 자음 체계도가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에 따라 각각 제시되어 있네요. 이 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알고 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 표에 제시된 자음의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비음과 유음인 니은, 리을, 미음은 유성음, 울림소리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무성음, 안울림 소리로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네요. 여러분 각자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이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에 제시된 규범을 기준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의문의 변동,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 해봅시다. 교과서 162페이지입니다. 먼저 왼쪽 날개에 보이는 의문의 개념을 비롯해서 의문의 변동을 학습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문의 개념입니다.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는데요.
그 예시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겠죠. 님과 남, 물과 불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이와 아, 미음과 비읍, 이것을 의문이라고 해요. 또 추가로 하나만 더 말하자면 이렇게 음운 하나의 차이로 인해 그 의미가 변별되는 것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혹시 문법과 관련한 다른 참고서를 보다가 이 용어가 나오면 하나의 의문으로 인해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 되게 하는 것, 그 의문들의 묶음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별도로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의문의 종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는 분절 의문과 그을 수 없는 비분절 의문으로 나뉩니다. 분절 의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자음과 모음, 반모음이 있어요. 이때 제2로 표시된 것은 반모음 이, 즉 이가 포함된 이중모음을 만들 때 쓰이는 반모음이고요. W로 표시된 것은 반모음 오나 우, 즉 오나 우가 포함된 이중모음에 쓰이는 반모음입니다. 이 반모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차후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 그때 하기로 하고요. 비분절 의문은 자음이나 모음처럼 끊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의문인데 지금은 대체로 말할 때의 높낮이나 강세, 길고 짧게 말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가령 사람이 보는 눈은 짧게 발음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하는 것과 같은 경우예요. 다음으로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태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형태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해요. 이 형태소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혹은 문법 형태소로 홀로 쓰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뉩니다. 자, 여기 나는 어제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다 라는 예문이 있어요. 먼저 이 예문에 속한 형태소를 우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즉 의미의 여부에 따라 분석해 봅시다. 그 전에 형태소를 분석할 때에는 먼저 준말이 있는지 확인하고 준말은 본말로 다시 풀어놓아야 해요. 여기 갔다는 가다에 어간 가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앗, 종결어미 다 이렇게 풀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문장 속에 말 중에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는 이렇게 됩니다. 나, 어제, 도서관, 책, 보다에 어간 보, 가다에 어간 가. 이 녀석들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조사인 는, 에, 을, 어미인 러, 앗, 다. 이것들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 실질 형태소에 붙어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죠.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을 자립 여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준말을 먼저 풀고요. 홀로 쓰일 수 있는 녀석들은 나, 어제, 도서관, 책. 이 네 가지. 대명사인 나, 부사인 어제, 명사인 도서관과 책. 이 외에는 홀로 쓰일 수는 없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즉, 조사인 는과 에, 을, 영혼의 어간인 보와 가, 어미인 러와 앗, 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교과서 164페이지 왼쪽 날개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참고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이는 이 네 가지의 관계만 잘 알아둔다면 형태소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우선 모든 실질 형태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라고 알아두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형식, 문법 형태소는 모두 의존 형태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형식 형태소는 딱 이 세 가지거든요. 조사, 어미, 접사. 그러니 이 조사, 어미, 접사는 무조건 의미 여부에 따라서는 형식 형태소, 자립 여부에 따라서는 의존 형태소가 되는 것이죠. 됐나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가 아닌, 즉 의존 형태소인 것. 혹시 알고 있는 학생 있나요? 네, 바로 용언의 어간이에요. 이 용언의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는 지니고 있지만 자신이 홀로 쓰일 수는 없고 반드시 어미가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의문의 변동과 관련한 단어를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형태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나 생각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문의 변동은 형태소의 종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의문 변동의 사례가 나올 때 다시 이 형태소는 살펴보게 될 테니까. 자, 다시 의문 변동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죠. 교과서 162페이지입니다. 우선 의문 변동은 어떤 형태소의 의문이 조건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의문 변동은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 두음 법칙, 거센 소리 되기, 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이렇게 8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의문 변동 현상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기도 해요. 의문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의문의 개수는 변함없이 의문이 바뀌기만 하는 의문 변동을 교체라고 하고, 두 의문이 합쳐져서 제3의 의문으로 바뀌는 축약, 있던 의문이 특정 조건에서 없어지게 되는 탈락, 없던 의문이 새롭게 생겨나는 첨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의문 변동을 이 기준으로 다시 분류한다면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는 교체로, 거센 소리 되기는 축약으로, 모음 탈락은 탈락으로, 반모음 첨가는 첨가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아, 하나가 빠졌죠. 두음 법칙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4가지 분류 안에 넣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두음 법칙을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구분하는 의문 변동의 세부 현상 중에서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이 함께 꼭 알아두어야 하는 의문 변동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하고 학습하도록 할게요. 앞서 말했듯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PPT 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한 자료도 첨부해 두었고, 또 선생님이 따로 EBS 교재를 참고하여 만든 자료도 PDF 파일로 함께 실어 두었으니 의문 변동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의문 나는 것이 있다면 자주 열어보는 파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의문의 변동, 그 중에서도 교체에 해당하는 의문 변동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비음화입니다. 그림을 보니 영양 돌솥밥 만들기에서 아마도 조리, 요리사 선생님인 듯한데요. 밤을 넣은 후에는 밥물을 알맞게 잡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듣는 학생은 밥을 지을 때 적절히 넣어야 할 물을 의미하는 밥물이 아니라 밤이 담긴 물의 의미로 듣고 있군요.
이처럼 표준발음법 제18항과 제19항에서 다루고 있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인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서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 역시 비음인 미음으로 각각 바뀌는 현상을 말해요. 교과서에 제시된 예시와 같이 국민에서 국의 받침 기역이 뒤음절이 첫소리인 비음, 미음을 만나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있죠. 걷는 여기의 디귿은 니은으로, 반물의 비읍은 미음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음하는 한 가지의 경우가 더 있는데요. 바로 받침, 미음, 이응이나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유음인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도 있어요. 마찬가지 예시로 제시되고 있는 담력, 종로의 경우 받침, 미음과 이응이 뒤의 리을에 영향을 줘서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바뀐 경우이고, 독립 그리고 협력의 경우에는 각각 먼저 독립, 협력으로 받침 기역이 뒤의 리을에 영향을 줘서 니은으로 바뀐 다음 그 바뀐 니은이 또다시 앞의 기역과 비읍에 영향을 줘서 각각 이응과 미음으로 바뀐 경우예요. 이해되나요? 사실 다른 음운 변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지만 특히나 이 비음화는 먼저 발음이 되는 대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만 이 음운 변동 파트의 맨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이 비음화는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163페이지에 있는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봅시다. 국민은 국민으로 발음되고 기역이 뒤의 미음의 영향을 받아 이응으로 바뀌었네요. 그렇다면 닫는다, 법례, 강론은 각각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니 음운 변동은 이렇게 된 것이고요. 각각의 환경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하지는 않았었는데 비음화와 같이 특정 음운이 앞이나 뒤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 음운과 비슷한 계열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동화는 앞의 음운과 비슷해지는 순행동화와 뒤의 음운과 비슷해지는 역행동화가 있어요. 순서를 잘 기억하면 돼요. 화살표로 표시하면서 정리하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과연 순행동화인지 역행동화인지도 알아볼까요? 국민은 뒤의 미음 때문에 일어났으니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순행일까요? 역행일까요? 네. 역행동하겠죠. 다음에 있는 닫는다는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디귿에 영향을 줘서 그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역시 역행동하겠죠. 법례는요. 네, 이번에는 앞에 있는 미음이 뒤에 있는 리을에 영향을 줘서 니은으로 바뀌게 됐으니까 순행동하죠. 그렇다면 강론은요. 네, 특이하게도 기역 뒤의 리을이 영향이 받았으니 순행이 한 번. 또 바뀐 니은이 앞에 있는 기역에 영향을 줬으니 역행동화가 한 번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호동화라고도 해요.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음문 변동으로 가봅시다. 비음화 화면이 다시 보이고 있네요. 네, 제가 실수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음화에서 일부러 넘겨버린 내용이 있어서 짚고 가려고 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인 니은과 미음을 만나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이 기역, 디귿, 비읍에 각각 괄호 안에 다른 자음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 보이나요? 이렇게 표시된 기역 안의 쌍기역과 키읔, 디귿 안의 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 비읍 안의 피읍, 이 자음들은 받침으로 사용되어 한 단어의 말음, 즉 끝소리로 사용될 경우에는 각각 그 자음이 원래 가진 소리로 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대표음인 기역, 디귿, 비읍으로만 발음하게 되죠. 가령 끝이라는 단어를 홀로 쓰는 경우 어떻게 발음할까요? 네, 끝이라고 발음하게 돼요. 티읕이 가진 원래 소리를 잃고 디귿으로 발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음인 기역, 디귿, 비읍과 추가로 니은, 리을, 미음, 이응까지 우리말의 끝소리는 이 7가지로만 발음된다는 규칙이 있죠. 그게 뭐죠? 네, 다들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해요.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선생님, 근데 기역, 디귿, 비읍 안에 다른 겹자음들도 있는데 그건 왜 표시가 안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경우는 또 다른 음운 변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표준발음법 제8항, 9항, 15항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말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고 이 외의 자음은 7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해요. 조금 전에 표시했던 자음 중에서 특히 키읔과 쌍기역, 티읕과 쌍디귿, 피읍과 쌍비읍은 파열음 중에서도 각각 거센소리와 된소리에 속하고 시옷과 쌍시옷, 히읗은 마찰음, 지읒과 쌍지읒, 치읒은 파찰음에 속하는데 이 소리들이 예사소리, 즉 평음인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고 하여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음절말 평파열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자, 다시 정리하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제외하고는 각각 대표음인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물론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음운의 개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대체되는 것이니까 교체라는 범주로 설명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종종 여는 법칙과 혼동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꽃, 이거는 꽃이라고 발음되는데 뒤에 조사와 결합할 때 흔히들 꽃에로 발음하거나 앞서 보았던 끝, 여기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으면 끝을, 끝을 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죠.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해야 하는데요. 만약 음절의 끝소리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온다면,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형식 형태소는 뭐였죠? 조사, 어미, 접사입니다. 이 형식 형태소가 온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연음해서 발음해요. 가령 꽃 뒤에 조사, 은이 붙으면 꽃은,
살갗 뒤에 에라는 조사가 붙으면 살갗체라고 읽어야지 꼬대 혹은 꼬세, 살까대 혹은 살까세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반드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그렇게 대체된 대표음이 연음되어 발음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절음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라는 것은 명사로 실질 형태소니까 꽃은 꽃이라고 발음하고 이 디귿을 연음하여 꼬뒤라고 발음한다는 것이고요. 아니다 라는 말도 형용사로 끝은 끝이라고 발음하고 이 디귿을 연음하여 끝아니다 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특히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다른 음운 변동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두지 않으면 실수할 일이 많답니다. 꼭 이 점을 유념해서 잘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은 음운의 변동, 교체에 해당하는 비음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먼저 알아봤어요. 어때요?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나요? 앞서도 말했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충분히 음운 변동이 익숙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음운의 변동, 교체에 해당하는 나머지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대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축약과 탈락, 첨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